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림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23학년도 3년 특례 전형 지필고사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학별로 지필고사의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죠. 그 유형에 대한 변화, 또는 2023학년도에 달라지는 전형의 변화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 지필고사가 7월 중순 정도에 시험을 보는 학교들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남은 기간 동안에 지필고사 어떻게 준비하셔야 할지, 또 하이퍼립에서는 어떤 준비를 가지고 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필고사는 이제 대부분의 전형들이 3년 특례라 하더라도 아시는 것처럼 서류평가 전형으로 뽑는 대학들이 많아요. 상위권 대학들은. 그쵸? 상위권 대학이라고 하면 뭐 연세대학교 서류평가 전형이죠. 고려대학교, 그 다음에 중앙대, 한양대, 서강대 이런 학교들 대부분 다 서류평가 전형을 실시하고 있고, 거기에다 올해는 이제 한국외대, 그 다음에 이화여대도 서류평가 진행을 시작하고 있고, 국민대학교는 작년부터 서류평가 전형으로 바뀌었습니다. 지필고사 전형에서. 그리고 여기에다가 의대나 아니면은 치대나 또는 뭐 약대 같은 경우들도 서류평가 전형으로 원서를 쓰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대부분 상위권 학생들은 서류평가 전형으로 특례를 준비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지필고사의 장점이 있죠. 지필고사의 장점은 첫 번째는 내가 가지고 있는 서류의 우수성이 뛰어나지 않다면, 특히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IB가 약간 이렇게 인플레이션을 겪게 되어지면서 실제 작년에 입시 실패하신 분들 많고, 그런 분들이 2023학년도에 다시 서류평가 전형으로 서울의 상위권 대학이나 아니면 의학기업을 다시 도전하기 때문에 작년에 2022학년도 못지않게 2023학년도도 특례, 서류평가 전형, 의학계열, 상위권 대학은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요 점을 꼭 생각하셔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서류의 우수성이 크게 강조가 되어지지 않는다, 서류가 조금 부족하다, 이런 분들은 지필고사를 병행하시면 도움이 되고, 두 번째는 고등학교에 대한 졸업 연도가 좀 되신 분들이 있죠. 자, 특례는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지원 자격에서 졸업 연도에 대한 제한을 뒀는데, 대부분 국내 입시에서는 제한을 폐지하다 보니까 몇 년도 졸업 연도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이런 규정을 가지고 있는 학교들이 사실 많지 않아요. 하지만 중요한 점은 학력 서류의 유효기간이 대략적으로 2년 정도 인정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서류평가 전형에서 인정을 받는 경우가 졸업 예정자, 졸업자 정도까지는 인정을 받는 거고, 그리고 3수로 넘어가게 되어지면 고등학교의 졸업 학력을 다 인정받기가 어렵다는 거죠. 예를 들어 제가 만약에 지금 의대를 가려고 생각해봐요. 내가 고등학교 때 전교 1등이었고 공부를 아주 우수하게 잘했다. 고등학교 졸업한 지 10년, 15년, 20년 돼서 내가 다시 원서를 쓴다. 이러면 대학에서 과연 10년, 15년 전에 취득한 학교 성적을 인정해 줄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면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죠. 그렇기 때문에 졸업연도에 제한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졸업한 지가 2년, 3년, 4년이 넘어가면 서류평가에 불리해져요. 그렇죠. 서류평가가 물론 좋은 점은 그냥 서류만 딱 넣으면 되니까 지필고사 오래 밤새서 공부하는 것보다 편하긴 한데 실제로 불리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서류평가에 약점이 있다든가, 두 번째는 졸업연도가 좀 있다든가, 이런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지필고사를 준비하시는 게 현실적으로 좋고, 또 한 발짝 더 나아가면 코로나로 인해서 대부분의 분들이 지필고사를 준비하는 게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죠. 예전보다 어려운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냥 서류평가 전용으로 원서를 쓰려고 하는 경향들이 많다 보니 예전보다 지필고사를 시험을 보는 분들의 전반적인 합격컷이 낮아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합격컷도 낮아지고 경쟁률도 좀 낮아졌다. 그렇기 때문에 기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서울 주요 대학에서 주로 어떻게 선발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주요 대학들 중에서 지필고사를 실시하는 학교들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인문계열에서 지필고사를 실시하는 학교, 대부분 문과에서는 국어와 영어 시험을 보게 되는데, 자, 대표적인 학교가 경희대학교, 건국대학교, 동국대학교, 숭령여대, 송실대, 단국대, 아주대, 인하대, 카톨릭대학교 간호학과 같은 경우들은 보시는 것처럼 국어, 영어 시험을 보고요. 한양대 에리카는 문과인 경우는 국어 시험만 봅니다. 자연계는 수학 시험만 보고요. 홍익대학교는 영어와 면접 시험을 보고요. 그 다음에 자연계열에서는 대부분의 학교들이 수학과 영어 시험을 봐요. 그래서 경희대, 건국대, 동국대, 홍익대, 단국대, 아주대, 인하대 등 이런 학교들은 수학과 영어의 지필고사를 보고,
요즘에는 이제 지필기소가 교육과정이 바뀌게 되어지면서 대부분 출제 범위가 수능 출제 범위에 포함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공부하는 교재들도 예전에는 지필고사 그러면 뭐 지필고사는 수능과 완전 별개 것 그러니까 지필고사에 맞는 교재들을 찾아서 공부했는데 요즘에는 대부분 수능과 연계해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어지기 때문에 EBS 교재를 활용하면서 공부하시면 될 거라고 보여지고 당연히 이제 수능보다는 난이도, 사고력이 떨어지는 문제들 또 짧은 시간 동안에 많은 문제들을 푸는 단편적인 문제들이 출제가 됩니다. 한양대 이리카는 수학 100%고요. 숙명여대는 국어와 수학 시험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홍익대학교는 자연계는 수학과 영어 면접 시험을 봅니다. 자, 문이과와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시험을 보는 학교는 세종대학교는 영어만 시험을 보고요. 그 다음에 한국항공대 같은 경우는 수학만 봅니다. 종전에는 이제 한국항공대 경영학과는 영어 시험을 봤었는데 2023학년도부터는 수학 100%로 바뀌었고 숭실대학교는 문이과 구분 없이 국어와 영어 시험만을 봅니다. 자,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2023학년도의 가장 큰 변화 첫 번째 한국외대가 필답고사 100%에서 서류 100%로 바뀌었다. 이화여대가 필답고사 100%에서 서류 100%로 바뀌었다. 항공대학교 경영학과가 영어 지필이었는데 올해부터는 경영학과를 하더라도 수학 지필고사를 본다. 그 다음에 성신여대는 다단계 전형에서 1단계에서 영어 시험을 봤는데 올해부터는 뭐로 바뀌었다? 면접 100%로 바뀌었다. 이거죠. 자, 그럼 이렇게 공부하면서 예를 들어서 내가 지필고사 자연계로 나는 경희대나 건국대를 목표로 삼을 거야 라고 하면 뭘 공부해야 돼요? 수학하고 영어 시험을 봐야 되죠. 이 공부를 하면서 내가 만약에 의대를 가겠다. 이 공부를 하면서 수의대를 가겠다. 이 공부를 하면서 한의대를 가겠다. 확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의대를 가고 수의대를 가고 한의대를 가는 게 서류평가 IB 44, 45점 맞고 SAT 1560점 맞고 공인어학 성적 막 115점 이상 맞고 이래야만 되는 게 아니라 지필고사 전형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의대나 한의대나 수의대로 확장시켜서 의학계열적인 원서를 쓸 수 있다는 점 아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공부를 조금 더 깊이 있게 높은 목표를 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의대 중에서는 어떤 대학들이 우리가 지필고사를 뽑느냐 하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동국대학교 경주 이거 지필고사 보죠. 필답고사. 필답고사라고 하면 생명과학과 화학시험을 봅니다. 그 다음에 대구가톨릭대학교도 필답고사로 생명과학과 화학시험을 봐요. 직접 대학에서 필답고사 시험을 본다는 것은 결국 그 성적이 반영 비율이 매우 큰 거예요. 그러니까 서류에 불리한 점이 있거나 또 내가 졸업연도가 되신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필답고사를 보시는 게 생명과학이나 화학시험을 보시는 게 좋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 야, 동국대 경주나 아니면 대구가톨릭대학교 필답고사로 준비해서 대학 가려고 하면 뭐 엄청 공부 잘하는 애들 오겠지. 의대니까 난 도저히 안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겠지만 생각해 봅시다. 특히 재외국민 전형 3년 특례 전형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 대부분 상위 집단에 대부분 다 몰린다는 거예요. 특히 3년 특례는 선호도 중심으로 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대 중에서도 어디 쪽에 많이 몰리냐? 연세대, 가톨릭대, 성균관대, 고려대, 중학대, 연세대, 미래, 가천대학교 같은 학교에 집중적으로 몰리게 되고 학생들이 꺼리는 학교가 어디다? 바로 지필고사가 반영이 되어지는 이런 대학들은 학생들이 꺼리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경쟁률이 다른 데에 비해서 한 2분의 1 정도 낮은 경쟁률이 보여져요. 경쟁률도 낮고 지원하시는 분들의 스펙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에 원서를 쓰시는 분들이 당연히 의대에 붙는다. 그럼 충분한 자격 조건과 역량을 갖췄겠지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나보다 훨씬 성적이 뛰어난 애들이 붙는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라 라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주대나 인하대 같은 경우는 수학이나 영어를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지필고사 중에서 수학이나 영어를 반영한 학교 특히 많죠. 자연계가 대부분의 학교들을 건국대도 그렇고 동국대도 그렇고 숙명여대도 그렇고 그 다음에 경희대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이런 대학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은 수학이나 영어 공부에 대한 완성도, 성취도가 높으면 자연스럽게 아주대나 인하대학교의 의대를 공략해 보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을지대나 건양대 같은 경우는 영어 공인화학 성적 플러스 심층 면접인데 이 심층 면접 80%가 생명과학과 화학이에요. 아시겠죠? 이런 지필의 대비가 가능하다라고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의대에서 2023학년도의 변화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양대학교가 3년 특례 전형에서 의예과를 선발하지 않아요. 12년 특례는 그대로 갑니다. 인제대학교도 3년 특례 전형에서 의예와 약학과를 미선발해요. 12년 특례는 그대로 갑니다. 자, 그리고 그 대신 건국대학교 글로컬 의예과가 2명을 뽑는데 이 전형은 지필고사 전형 아니고 서울 플러스 면접고사 전형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지필고사 공부해서 갈 수 있는 약대는 어디냐? 지필 공부해서 갈 수 있는 약대는 쫙 보면 연세대, 성균관대, 중앙대, 가천대, 고려대, 세종은 다 서류평가 전형이에요. 대구가톨릭대학교 필기고사, 이 필기고사가 바로 뭐다? 생명과학과 화학이에요. 자, 내가 만약에 필기고사 생명과학과 화학에 대한 강점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디 쓰면 돼? 동국대, 경주, 의예과 쓰면서 그러면서 대구 가톨릭대학교 약대를 쓰면서 이런 원서 지원이 가능하시겠죠. 또 지금 보는 게 우석대학교 같은 경우는 약대가 국어와 생명과학을 보는 거예요. 국어라고 한다면 우리가 3년 특례 전형에서 특히 문과 학생들은 국어를 대부분 다 반영했었죠. 자, 보시면 여기서 이랬어요. 국어 반영하는 학교가 문과에서는 경희대, 건국대, 동국대, 숭례대, 숭실대 다 국어 봅니다. 한양대 에리카 국어시험 보죠.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숭실대 같은 경우도 국어 영어 시험을 보기 때문에 문과 학생들 중에서도 생명과학이 만약에 가능하다면 우석대학교 약학과의 원서 지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여기에 원서를 쓰는 학생들은 생명과학보다 실제 약점은 국어의 약점이 있을 거예요. 문과 학생들이 원서를 쓰게 되어지면 생명과학의 약점이 있을 거고, 자연계 학생들이 원서를 쓰게 되어지면 국어의 약점이 있을 수밖에 없다. 둘 다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별로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잘 고려하셔서 원서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우석대학교는 전년도에는 약학과 한약학과가 국어, 생명과 화학을 반영했는데 올해 화학 빠졌습니다. 빠지고 국어와 생명과학만을 반영하기 때문에, 또 한의예과도 국어와 생명과학 반영하기 때문에 지금서부터 준비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수의예과가 있어요. 수의예과도 지필고사를 갈 수가 있어요. 건국대학교 대표적으로 지금 보시면 3명을 뽑거든요. 3명은 모집 인원이 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적은 건 아니죠. 3명인데 필기고사 100%고 영어 50%, 수학 50%, 120분 동안의 문제를 푸는 거기 때문에 국어, 영어 시험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서울 주요 대학 자연계열은 대부분 다 수학, 영어였으니까 싹 쓸 수 있죠. 그리고 거기서 인하대학교, 그 다음에 아주대학교가 수학, 영어라고 했으니까 여기 쓸 수 있죠. 그리고 또 이렇게 건국대학교 수의학과도 해당이 되어지기 때문에 범위가 매우 넓습니다. 그쵸? 여기에 도전해 보실 수가 있고, 충북대학교는 공인어학 성적의 20% 반영하고 난 다음에 면접 80%의 이 면접이 그냥 일반 면접이 아니라 생명과학, 화학, 지성 면접이에요. 그러니까 생명과학이나 화학에 강점이 있으신 분들은 지원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한의예과를 보시면 한의예과는 아까 동국대학교 경주가 필탁고사 반영된다고 했죠. 필탁고사. 그러니까 생명과학이나 화학에 강점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생명과학, 화학의 필탁고사 또는 면접이라 하더라도 생명과학이나 화학에 대한 자료 제시, 그 다음에 제시문 기반의 면접을 강조하시는 쪽으로 원서를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생명과학이 아니라 내가 수학이나 영어에 강점이 있다. 그럼 수학이나 영어의 일반 학과를 원서를 쓰면서 아주대나 인하대학교 의대를 쓰거나 아니면 건국대학교 수의학과 같은 수의학과를 쓰는 방법, 이런 방법들도 있을 것 같고요. 대전대학교 같은 경우도 특히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갖는 대학입니다. 대전대학교 필기고사는 수학, 영어이면서 국어만 반영이 돼요. 그러니까 자연계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국어만 더하면 돼. 또 반대로 문과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국어, 영어 하면서 수학만 더하면 되죠. 그렇죠. 물론 문이과라는 게 사실 구분이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내가 공부가 문과 중심의 공부를 했느냐, 이과 중심의 공부를 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결국 이러한 전형들은 기회가 되어질 가능성이 높고, 전년도에는 이 면접고사가 폐지가 됐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아마 올해도 면접을 안 볼 가능성이 높다. 설령 면접을 본다 하더라도 면접의 중요성은 크지 않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우석대학교도 보는 것처럼 국어와 영어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지필고사 준비한다. 나는 수학하고 영어 시험 본다. 물론 그거로 해서 서울권에 있는 대학을 가는 것도 목표죠.
근데 내가 공부를 조금 더 열심히 하면 충분히 나도 수의학과 갈 수 있고 충분히 나도 의대나 한의대 도전할 수 있다. 이런 큰 목표를 가지고 남은 기간 동안에 철저하게 공부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표라는 부분은 실현을 하기 어려운 거, 그리고 그게 실현이 되어졌을 때 감격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목표 설정이 필요하잖아요.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지필고사 준비한다 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나는 서울이나 경기권에 변두리 대학 간다, 아니 이거 아니에요. 지필고사 준비하면서도 불구하고 서울 상위권 대학, 그 다음에 의대, 그 다음에 수의대, 한의대 충분히 도전 가능하다, 이 점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하이퍼 리뷰에서 진행하는 이제 지필고사 파이널 특강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퍼 리뷰에서는 이제 지필고사 수업이 국어, 수학, 영어, 생명과학, 화학 이렇게 5개 교과목에 대해서 지필고사 수업이 진행이 되는데, 수업의 형태는 학생 맞춤 1대1 수업, 과외식 수업과 그 다음에 한 반에 5명, 6명 정도의 소수 그룹 수업으로 이원화되어서 진행이 되어져요. 수업의 형태가. 그래서 보통 반정원에 이렇게 대학별, 계열별, 수준별로 해서 반편성을 하는 수업이 있고, 학생 맞춤형 수업이 있고요. 보통 파이널 특강 수업 그룹 수업은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하루에 3교시 정도 체제 또는 4교시 정도 체제를 유지하게 되고, 수업의 내용들은 대학별 지필고사 최종 마무리 과정이나 기출 및 적중 예상 문제 풀이, 그 다음에 실전 모의고사 이런 것들을 진행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파이널 수업은 1차, 2차, 3차로 진행하게 되어지는데, 1차 수업은 언제부터 시작하냐면 5월 16일부터 6월 11일까지, 그리고 2차는 6월 13일서부터 7월 1일까지, 3차는 7월 4일부터 입시 종료일까지고, 아마 대부분 해외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은 1차 수업을 듣기 좀 어려울 거예요. 5월 16일 정도에 국내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좀 어려우니까 대부분 해외에서 귀국하실 분들은 아마 6월 13일 정도부터 해서 그룹 수업을 듣게 될 거고, 1차 수업은 아마 현재 국내에 계시는 분들은 1차 수업이 개강이 되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학생 맞춤 1대1 수업은 어차피 학생의 진도, 학생의 커리에 따라서 목적에 맞게 프로그램을 설정을 해서 계획을 잡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 하이퍼 리뷰 학원이 현재 있는 위치에서 저희가 5월 중순 되어지면 한 지역 뒤로 확장해서 이전을 하게 돼요. 지금보다 한 규모를 한 2배 정도 크게 해서 위에는 스터디 카페를 구성하고 밑에는 단과 수업들이 가능할 수 있도록 좀 더 좋은 환경으로 수업을 진행하게 되어질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셔가지고 만약에 귀국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미리 수업에 대해서 문의하시고 예약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1차, 2차, 3차 수업에 대한 수업 프로그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가 1차 수업은 5월 16일서부터 수업한다, 2차는 6월 13일서부터 한다, 하이퍼 리뷰에서 진행하는 특례 수업은 학생 1대1 맞춤 수업, 그 다음에 소수 수준별 수업이 있구나,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하이퍼 리뷰에서 진행하는 우리 그 특례 수업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1대1 수업 있고, 그 다음에 4명, 5명 소수 수준별 그룹 수업 진행한다. 이렇게 진행하는데, 이렇게 진행하는 이유는 바로 그거죠. 특례는 짧은 기간 동안에 수업이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5월에 수업을 듣는다 하더라도 사실상 7월이기 때문에 2달밖에 없고, 6월에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은 사실 한 달 정도의 준비 기간밖에 없기 때문에 학생 1대1 맞춤형, 그 다음에 소수 수준별 수업이 진행이 되어야 효과가 있지, 한 반에 10명 이상 수업 들어가면 효과 없다, 이거고요. 두 번째는 하이퍼 리뷰에서는 어떤 데에 포인트를 주냐면, 학원에 와서 수업을 듣고 그냥 가면 사실 기출문제 풀다가 그냥 시간 떼고 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학습 효과가 없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오전에 8시, 오전에 9시 학원에 등원해서 위층에 스터디 카페에서 공부하고 학습관리 진행하고, 그리고 거기서 공부가 끝나고 나면 아래층으로 내려와서 선생님하고 4명, 5명 그룹 수업을 듣고, 그룹 수업 듣고 난 다음에 부족한 점은 다시 1대1 수업을 통해서 보완하는 형식으로 해서 학습 관리와 1대1 맞춤, 그 다음에 소수 수준별 수업을 연계해서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야 남은 기간에 한 달 또는 2달 기간 동안에 성취도가 나오지 않겠어요? 그렇죠? 학원에 와서 그냥 수업만 듣게 되면 기출문제 풀고 수업 끝나고 돌아다니면서 맛있는 거 먹고 놀고 끝. 그러면 결국 시간 낭비가 안 되기 때문에, 시간 낭비만 되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제 해외에서 오시는 분들 중에서 부모님은 오시기가 어렵고
학생만 오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들은 학생에 대한 관리가 더욱더 중요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학원에서 그런 관리를 진행하게 될 거고, 학원에서 가까운 거리에 학사들이 연계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숙소가 마땅치 않으신 분들은 학원 가까이 학사를 연계해서 이용하시게 되면 학원에서 종합적인 관리를 같이 병행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자, 지금 오늘 말씀을 드렸던 거는 우리가 이제 특례 전형에서 지필고사 준비하시는 분들, 그러면서 지필고사를 준비하면서 의학계열에 연계할 수 있다는 점, 그 다음에 하이퍼립에서 진행하는 특례 파이널 수업 1차, 2차, 3차 개강 예정일 말씀을 드렸고, 어떤 식으로 수업을 진행할 거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파이널 수업에 대한 예약은 언제부터 예약을 받게 되냐면 5월 1일부터 예약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